네, 시작의 뜨거운 뉴스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뉴스 인사이트. 오늘은 K&J스탁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하루 종일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이 해양을 인수 추진을 한다라는 설이 지금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 현대중공업 지주에 지금 그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청한 상황이고 아직 그러니까 완전 확정은 아니에요. 네. 이 진행 과정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이 얘기가 예전에도 얘기가 일단 나왔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이제 해양 프린트 사업이 사실은 조선 3사의 실적을 많이 이제 갉아먹는 그러한 한 요인이 되었었는데 사실 해양 프린트 사업 부분이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었죠. 네.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때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과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서로 저가 입찰을 서로 하다 보니까 네. 기술력이 있는 세 개 업체가 이렇게 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출혈이 발생을 했었고 이러한 그 향후에 이제 이러한 출혈 부분이 다시금 나타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주들이 실적이 예전 좀 수주라든지 하는 부분이 없었잖아요. 작년 네.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재작년의 경우에는 그때 이제 이러한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는 안 자체가 예전에 일단 나왔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표면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인수가 성사가 되면 국내 조선 업계 구조가 네. 재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 빅3에서 빅2로 재편이 되고 거의 뭐 원탑 수준으로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이런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예전 최근에 뭐 스카이캐슬이라든지 네.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돈 많은 그룹들이 재벌들이 뭐 결혼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항상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유럽의 왕실들이 결혼할 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유를 해보자면. 예, 일단 네. 지금 절대적인 이제 1등 기업이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인수 합병 과정이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회사의 문화가 완전히 다른 회사들이 합쳐질 때는 항상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에서 노조에서는 또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일지도 일단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먼저 이제 1등 기업이 완전히 되게 되면은 뭐 안정적으로 이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만 합쳐도 거의 절대적인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회사 신인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뭐 수주를 더 쉽게 받는다든지 하는 네. 부분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인수합병 과정 자체가 일단 그다지는 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드릴 때 해양 프린트 사업이라든지 일부 조선 부분이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다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력이 좋은 부분이 일단 있고 소위 수주를 해주는 데서는 이 수주 자체의 양 자체는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저가 입찰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얘기는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중복되는 사업 부분도 꽤 많습니다. 해양 프린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대우조선해양을 줄일 거냐 현대중공업을 줄일 거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네. 뭐 그냥 생각할 때는 현대중공업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업 재편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두 개의 조선사들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1등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만은 투자자들은 어느 기업에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다시 말씀을 해드리면 회사가 이제 시너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네.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기업으로 봐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투자자들은 움직이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장기적인 시너지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뭐 그 안에서의 불확실성도 네. 끊임없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여기서 네. 하나 더 우리 생각을 해보면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프렌트라든지 하는 부분이 두 개 기업이 한쪽을 줄인다면은 어부지리로 삼성중공업은 가만히 있다가 전체 해양 프렌트 공급량 자체라든지 하는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크게 이제 각광을 받지 못하는 삼성중공업 쪽이 차라리 주가가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주가 흐름 좋아요. 예, 오늘 네.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조금 밀리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기업으로 크게 떴습니다만은
보면은 갭 떴던 부분을 많이 좀 맞습니다. 이렇게 훼손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삼성중공업은 지금 도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해외 투자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쪽은 일단 숏을 치고 삼성중공업 쪽은 롱을 지금 가져가는 이런 식의 어떤 전략도 펴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구조를 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네.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중공업은 이제 지주회사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현대중공업 지주 밑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 밑으로 일단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자금 같은 경우에도 예전 이제 아시아나그룹, 금호그룹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지금 뭐 자금을 자회사에서 끌어온다든지 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라든지 하는 쪽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 지주의 어떤 자금력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설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종목별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 봐야 되는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에 이어서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신다고요? 예, 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철강주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왜요? 사실 네. 이제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네. 악재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악재는 일단 잔파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된 요인은 네. 첫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일단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왜 생뚱맞게 그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런 거죠. 사실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GDP를 더 떨어뜨리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권하고 난 다음에 GDP 성장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원래 이제 중국의 목표가 한 6%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GDP 성장률을 이거보다 6%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시진핑 집권 이후의 어떤 경제 전략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GDP를 지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게 GDP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첫 번째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출 주도형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수출 마이너스 수입, 소위 말해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면은 GDP가 올라갑니다. GDP 성장률이 네. 올라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처럼 소비 자체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소비로 인해서 GDP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사실 중국에서는 수출 카드는 쓸 수가 없죠. 지금은 수출이 지금 막혀 있고 그렇죠. 하회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네. 푸젠지나 그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폐업 위기까지 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소비를 한번 늘려보려고 생각을 했더니 소비 부분도 지금 보면 국내 그 소득 자체가 조금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미중 무역 갈등 부분으로 인해서 소비도 크게 증가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GDP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좀 녹록지 예,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남은 네.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투자입니다. 네. 예전처럼 이제 지금 중국 내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방 부채 자체가, 지방 정부의 이제 부채 자체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투자를 예전처럼 그렇게 활성화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남아 있는 카드, 소위 말해서 중국이 핸들링할 수 있는 카드가 투자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이쪽 부분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안에 철강이 들어가게 네.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국내 철강 생산량을 지금 많이 다운을 시켜놓은 네. 상태에서 투자가 활성화돼서 철강 수요량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 중국 내의 철강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히 중국 내의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은 포스코의 철강 가격도 상승할 그렇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계속의 철강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포스코 주가가 몇 년 동안 이제 하락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이제 철강의 세이프가드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려감이 많았어요. 예, 근본적으로는 철강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지금은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해외적인 어떤 요인에서 네. 철강주들을 좀 봐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외적인 요인, 특히나 중국 쪽 미중 무역 분쟁 이것 네.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가능성이 좀 높고 이런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적으로도 뭔가 요인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사실 철강 경기가 이제 좋아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은 굉장히 좀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철강을
많이 쓰는 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역시 이제 건설 인프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건설 인프라 부분이 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봉현강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철강 제품이 많이 수요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최근에 뭐 예비 타당성 면제 이게 예. 또 큰 이슈가 됐고 관련 종목들 업종들이 움직였잖아요. 이것도 연관성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라이온 투자분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러면은 네. 뭔가 조사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국고 지원이 들어간다든지 네. 하는 부분의 어떤 사업은 정부에서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연관성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을 한 2년에 3년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공사를 이제 시작하자 이게 이제 공사가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한 2, 3년 후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일단은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이 면제가 되는 부분에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소위 이제 정부가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GTX라든지 하는 부분에 서류를 깔 때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뭐 철강, 시멘트를 비롯해서 철강이라든지 이런 건자재 부분의 수요량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하나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우리 예전에 그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이제 수소라든지 전기차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수소라든지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기 전에 네. 자동차 부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거와 일단은 마찬가지로 철강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후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동차를 바꾸면은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네. 있는데요. 이 얘기라든지 혹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네. 신차가 많이 팔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차가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자동차 강판 자체가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가 되고 얘기가 길었다. 그렇죠? 자동차 강판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또 역시 이제 철강 산업의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분에서의 어떤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조선 부분인데요. 조선이요. 예, 앞서서도 봤잖아요. 예, 네. 어제도 일단 조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주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렇죠. 후판이라든지 하는 네. 부분에 수요량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지금 정부에서 원래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일단 한진해운 같은 경우가 네. 거의 뭐 공중분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해운업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고 네. 이 해운업 경쟁력 떨어진 부분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3조 플러스 알파를 투자를 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해운업을 좀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론 이제 조선주한테도 긍정적입니다만은 당연히 3조 원 규모의 선박 수주를 한다면은 여기에는 그 후판이 들어갈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이 철강 부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 해외적인 요인으로서는 일단 네. 철강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국내적인 요인으로 보자면 철강 부분에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건설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인프라 부분이라든지 SOC 사업. 그렇죠. 네.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분도 지금은 중고차를 사기보다는 신차를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졌다라고 네. 하는 점. 마지막으로 조선주가 지금 LNG선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받고 네.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지금 철강주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유를 굉장히 촘촘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국외적인 글로벌적인 요인부터 해서 국내적인 분위기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세요? 네, 지금 right now 이렇게. Right now, 지금 당장. 좀 장기적으로 네. 보시는 오늘 또 분들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right now 부분도 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보자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게 모멘텀이 처음 시작되기 시작을 하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게 연료 채비상의 종목은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탄탄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것 외에도 또 매력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그 예전에 제가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주식으로 돈 버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건물주가 돼도 사실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한 4%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적은 돈으로 들어오긴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뭉칫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다. 소위 말해서 나는 1,000만 원 투자하고 있는데 포스코를 해봤자 배당 수익률 3%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3%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주가의 안정성을 네.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안정성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은 포스코 부분으로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종합제철소가 되어 있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부분의 연관성을 우리가 배제하기 조금 네.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이 전기차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모멘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대제철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제철이 되었던 포스코가 되었던 일단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천천히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대형주 중심으로 포스코, 현대제철을 말씀해 주셨고요. 짧게 오늘 포스코 하락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 예. 부분만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 이제 이게 원자재 예전에 네. 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악재 부분은 굉장히 많았고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 포스코 주가를 조금 내리는데 조금 악재의 어떤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체크를 네.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시황 분석을 할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기 아하. 줄은 몰랐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한국만 보는 게 아니고 글로벌로 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 주식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좀 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지금은 미국을 사냐 아니면 남미를 사냐 아니면 아시아를 사냐 유럽을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가 있어서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기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을 일단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호재가 나오기도 맞습니다. 했었습니다만은 네. 미국 시장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계속 투자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네. 있죠. 근데 아시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2018년 내내 밀렸고요. 그렇죠. 중국도 내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들어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싸다. 수급적인 요인으로 네. 다른 데 돈이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는 일반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네. 들어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많이 밀려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철강주들 중에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은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 악재 나오는 부분은 잔물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설, 조선업 알아봤고요. 그리고 철강주에 지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KNG 스택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